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리입니다. 네, 여러분 또 한 주간 잘 지내고 오셨나요? 네, 저도 한 주간 잘 쉬다가 왔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또 현금생활 영상을 찍으러 왔어요. 저번 주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 댓글에 돈을 어디에다 놔두는지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조금 다루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서 정산을 조금 해주고 예산도 짜주도록 할 건데, 제가 잘 이해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질문을. 제가 보통 영상을 찍기 전에 그거를 먼저 이제 계획을 짜거든요. 그러면은 그거까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제가 아이패드를 가지고 왔고요. 아이패드에다가 바로바로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급여가 200만 원이다. 예를 들게요. 그러면은 이게 유일한 저의 수입이잖아요. 그쵸? 좀 예쁘게 적을까요? 근데 이거를 하면은 영상이 좀 길어져가지고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일부러 이렇게까지는 잘 안 했는데, 제가 글씨가 별로 안 예쁜 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급여가 230만 원으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한 달에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 예를 들면 월세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지출. 이제 요거는 고정 지출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저는 항상 여기 안에다가 이제 요거는 주 예산 짜는 바인더거든요. 여기 안에 요 이제 버짓 테이블이 하나 있어요. 저는 이제 요걸로 하는데 같이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요게 제가 나가는 고정 지출입니다. 자, 커플 통장이 20만 원, 집 그리고 엄마 용돈, 주택 청약, 뭐 보험, 휴대폰비, 세금, 뭐 이런 쭉 이제 나가는 돈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급여가 230만 원으로 가정을 했을 때 얘는 나가야 되는 돈이다. 그러면은 지출이 138만 3천 원이거든요. 요거는 달마다 저는 조금씩 달라져서 달마다 제가 수정을 해주고 있는 테이블이고요. 만약에 230만 원에서 지출이 요만큼 빠져나간다. 130만 8만 3천 원이 나가게 되면은 91만 7천 원이 남잖아요. 자, 여기다가 지출 금액을 적어줄게요. 요거는 지극히 저만의 방법이고요. 여러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에서 나가는 고정 지출은 제가 좀 여유롭게 잡아놓은 거예요. 뒤에 뭐 몇백 원이라든지 몇천 원은 그냥 반올림해서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뺐을 때 뺀 금액이 지금 91만 7천 원이 남잖아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한 달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예산표를 한 달 예산표를 짰고, 이 돈이 자동이체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월초, 예를 들어서 6월이 되면 6월 1일에 얼마 돈을 바로바로 지출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값이라든지 뭐 폰 같은 경우에는 자동이체니까 놔둘 거고, 뭐 개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자동이체 되는 것들은 이제 나갈 때마다 바로 앞에 체크를 해줘요. 그러면은 내가 얼마의 통장이 무조건 남아있어야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러면은 91만 7천 원을 저는 다 인출을 합니다. 근데 저는 17,000원은 인출하지 않아요. 그냥 통장에 둬요. 다 빼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은행도 일부러 가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그냥 통장에 좀 여유롭게 있으면 나중에 제가 통장을 먼저 이제 카드를 긁는 상황도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 난 커피가 너무 먹고 싶은데 스타벅스는 카드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일단은 뭐 6,000원 정도를 카드를 먼저 긁고 내 오늘 예산에서 현금을 카드 항목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저는 17,000원 뒤에 있는 거는 떼고 인출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90만 원 인출을 하겠죠? 90만 원 현금으로 인출을 합니다. 저는 인출할 때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더 같이 인출을 해요. 왜냐하면은 먼지 저축이나 다른 저축에는 1,000원짜리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90만 원을 인출한다고 가정을 하고 17,000원 같은 경우에는 통장에 남아있죠. 요거는 보류인 상태예요. 그러면 통장에 총 138만 3천 원
더하기 17,000원이 들어가 있는 거고 통장에 140만 원이 저는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90만 원을 인출을 했을 때 90만 원을 이제 4주나 5주로 나눠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6월달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일이 토요일이에요. 그럼 일주를 토요일에서 다음 주 일요일까지 잡을 것 같아요. 저라면은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하고 이틀 남잖아요. 그러면은 총 9일이죠. 9일을 일주라고 생각하고 자, 요거를 좀 캡처해 볼게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요거는 제가 하고 바로 지우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토요일이 1일이었으니까 토요일부터 이렇게 총 9일이 1주차가 되는 거예요. 잘 안 보이나? 이게 1주차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주차. 2주차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렇게 2주차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3주차가 되겠죠. 그 다음에 4주차. 30일이었나? 30일까지 있네요. 잘렸나 보다. 자, 예를 들어서 30일까지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자, 이렇게 해서 4주가 되겠죠. 그러면은 5주차가 아니고 4주차로 저는 나눌 거예요. 90만 원을 4주로 나눠 볼게요. 그러면은 22만 5천 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첫째 주는 다른 날에 비해서 9일 이틀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때 돈을 조금 더 넣어줍니다. 자, 1주차 예산을 그러면 저는 25만 원을 잡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90만 원에서 25만 원을 빼면은 65만 원이 남을 거고, 자, 여기서 뭐 20만 원, 20만 원, 25만 원 뭐 이렇게 잡겠죠. 만약에 둘째 주에 친구 생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때 생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일주일 예산을 조금 더 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럴 때는 여기에다가 25만 원을 써주고 여기다가 20만 원을 예산을 짜주는 거죠. 이렇게 90만 원을 4주로 분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90만 원을 4주차로 나눴죠. 자, 90만 원 예산에서 1주차는 25만 원이었고요. 2주차는 예를 들어서 친구 생일이 있다 해서 25만 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3주는 20만 원, 4주는 20만 원 이렇게 잡으면 총 90만 원이 될 거예요. 네, 그쵸? 총 90만 원이죠. 이거를 이 90만 원을 어떻게 하느냐? 예산 바인더에 넣는 거예요. 자, 요거 제가 새로 만든 레진 바인더인데 여기다가 이제 1주차에 아까 25만 원 넣는다고 했죠? 여기 25만 원을 여기 넣어요. 2주차에 25만 원 여기 넣어요. 3주차에 20만 원 여기 넣어요. 4주차에 20만 원 여기 넣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하면 한 달 예산은 끝난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1주차 예산을 짤 거다. 그럼 25만 원을 꺼내겠죠. 25만 원을 꺼내가지고 뭘 하냐. 일단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예산을 짜줄 겁니다. 저는 보통 하루에 10,000원을 짜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수요일에 뭐 내가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돈이 좀 더 나갈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월요일에서 일요일이 원래는 7만 원인데 10,000원씩이니까 수요일에 만약에 3만 원을 잡잖아요. 그러면은 9만 원이 되겠죠. 예산을 잡으면. 그러면은 25만 원에서 9만 원을 빼면은 16만 원이 남죠.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예산을 짜줬더니 9만 원이 나가고 16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면은 이 16만 원을 자, 여기에 있는 이 월에서 일요일 9만 원은 일로 들어갑니다. 자, 월요일에 10,000원, 뭐 화요일에 10,000원, 수요일에 3만 원, 아까 친구 생일이니까 뭐 아니면 약속이니까 3만 원 넣고 목요일에 얼마, 뭐 이렇게 돈을 넣어줍니다. 다 돈을 넣어주고 비상금에도 뭐 돈이 얼마 필요하다. 그럼 비상금까지 돈을 25만 원 예산 안에서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 넣어줬어요. 1차적으로.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16만 원이 남았다. 그러면 이 16만 원에 대해서 이제 저축을 해줄 거예요. 저는 저축을 합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이거를 저축 바인더라고 만들어서 그냥 지갑에 넣고 다니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이 돈을 나눠서 저축을 해주는 거예요. 영상을 찍고.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매일 영상을 찍을 자신도 없고 그냥 선저축이라는 개념으로 다 저축을 해주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16만 원이 남았어요. 이거는 제가 4주차 예산 짜면서 같이 해볼게요. 지금 제가 4주차가 오늘 어차피 예산을 짜야 하니까 4주차 예산이 저는 20만 원이거든요. 지금 5월 4주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번 주에 요거는 기록을 좀 하면서 할게요. 어쨌든 저는 이런 게 있다. 그리고 뒤편에는 저는 카드 썼던 내역을 적습니다. 카드를 먼저 긁고 현금을 카드 안에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바인더에 제가 카드 이제 항목을 따로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4주차 거를 빼줄게요. 4주차 예산이 20만 원이거든요. 이거를 빼주고 이 돈이 20만 원이 맞는지 한번 세볼게요. 처음 자리부터 10장이고요. 2만 원, 총 3만 원이죠. (7만 원) 그리고 10만 원, 20만 원 맞아요. 자, 그러면은 4주차 예산이 20만 원으로 시작할 건데 저는 처음으로 이제 월화수목금토일 예산을 짜줍니다. 자, 월요일에 만원. 저 이번 주에 특별히 뭐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만원씩 넣어줄게요. 2만원 빠졌고, 다음에 수요일에 만원, 그 다음에 목요일에 만원, 금요일도 만원, 토요일도 만원. 일요일에 만원이 있어요. 아, 제가 이거 셋째 주 거를 지금 정산을 안 해줬는데 셋째 주에 만원 남았거든요. 일요일에 만원. 비상금도 다 써버려서 요거는 그냥 그대로 넣어둘게요. 어차피 그대로 할 거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비상금 2만원 넣어줄게요. 5천원짜리로 넣어주겠습니다. 비상금 2만원까지 넣어주면은 지금 12만원이 남죠? 12만원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는 이런 클립으로 월요일날 쓸 거니까 먼저 이렇게 인덱스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12만원을 저는 처음에 먼지저축에다가 돈을 넣어줄 거예요. 선저축을 해줄 거니까. 얼마를 넣어줄까? 돈을 굉장히 적기 싫거든요, 여러분, 지금. 그래가지고 좀 고민이 되는데, 돈을 적기 싫어서, 왜냐면 지금 다 새 돈이거든요, 지금. 제가 어떻게 신권을 좀 구해가지고, 5를 넣어주고요. 아까 5천원짜리 헌 거를 좀 바꿔줄게요. 요 5천원이랑 얘랑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5천원을 먼지저축에다가 넣어줍니다. 근데 이 저축은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재밌기 때문에 저는 바인더를 점점 막 늘려서 했었거든요. 5번 별사탕에도 색칠을 해주고,
여기에도 색칠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5번 먼지 지금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조금만 더 힘내자. 자, 5,000원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5,000원이 나갔죠? 그러면 여기다가 바로 입력을 해줄게요. 먼지 저축 5,000원. 그러면은 11만 5천원이 남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디 저축을 해주냐? 그 다음에 저는 12개월 저축이라고 매주 돈을 넣어줍니다. 이거는 이제 1월에 한 장, 2월에 한 장, 총 12월까지 한 장씩 있는데 보면 4칸씩 있잖아요. 4주로 나눠서 일주일에 한 칸 정도 색칠해준다 생각하고 고정적으로 저축을 해주는 바인더예요. 그래서 얘는 장기 저축이 되겠죠. 지금은 5월이기 때문에 지금 넷째 주니까 한 개 남았어요. 그래서 1K, 1K는 원래 1,000원인데 그냥 제가 10,000원짜리로 넣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10,000원 넣어줄게요. 그러면은 12개월 바인더에서 5월달은 다 채워진 거죠. 이렇게 색칠해주고 5월 완료했다는 의미로 한 번 더 색칠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에 6월로 넘어가야 하니까 여기다가 인덱스를 해주는 거죠. 이거는 내가 무슨 저축을 들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렇게 해서 덮어주고 얘는 12월 달까지 다 끝나야 만기되는 저축 바인더예요. 바로 적어줄게요. 12개월 10,000원 넣었고 10만 5천원이 남았죠. 그 다음에 저는 요 아이를 해줄 겁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 말씀드렸는데 새로 만든 목적 저축 바인더예요. 병원이랑 그리고 스마일 라식 만들어 줬었거든요. 여기다가 해줄 건데 스마일 라식에다가 지금 부지런히 돈을 모아줘야 하는 상황이라서 5만원을 넣어줄 거예요. 5만원 넣어주겠습니다. (5만원) 빼주고 칠해줄게요. 이 바인더 같은 경우에는 장기예요. 제가 250만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2,500K라고 나와 있고 제가 5만원을 넣었기 때문에 여기에 5만원을 색칠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스마일 라식, 요거는 부지런히 모아줘야 하는 돈, 이렇게 해서 넣어두고 적어줄게요. 이거는 장기죠. 장기 목적 저축입니다. 5만원 넣어줬고 55,000원이 남았어요. 그리고 어디다 넣어주지? 제가 매주 대출 항목에는 항상 넣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출 항목에 10,000원 넣어줄게요. 요 5만원이 지금 10,000원짜리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좀 바꿔 올게요. 남는 돈으로. 네, 이렇게 5만원을 10,000원짜리로 바꿔왔어요. 그러면 여기 10,000원을 바로 넣어줄 거니까 (10,000원을) 넣어주고 색칠을 해줍니다. 노란색으로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10,000원을 빼주고, 여기에 대한 금액이 만약에 20만원이 다 차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 20만원을 통장에다 넣어서 대출금을 갚아요. 그 용도입니다. 네. 그래서 대출 10K 하면은 45,000원 남죠. 자, 그리고 45,000원을 어디 넣었지? 생필품에다가 제가 2만원 넣어주겠습니다. 요 생필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만원을 잡았는데 이거를 다 모으게 되면 20만원이거든요.
이거 다 쌓이면은 제가 어디 놔두냐면, 일단 색칠 먼저 해줄게요. 까먹을 수 있으니까. 비누를 흰색으로 해줄까? 제가 또 이걸 샀잖아요. 흰색으로. 우와, 예쁘다. 괜찮은데요, 여러분? 자, 흰색으로 색칠을 해줄게요. 오, 좋아. 2만원 빼줄게요. 자, 그러면은 생필품. 이것들은 다 목적을 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적 저축이라고 이름을 명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바인더는 제가 장기로 보고 넣은 저축이거든요.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금액이 다 쌓이면은 그때 뽑을 수 있는 바인더예요. 이거는. 자, 요게 장기 저축 바인더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병원 항목, 그리고 스마일라식 항목, 그 다음에 생필품 항목, 그리고 쿠팡 항목, 결혼자금, 대출, 아기, 강아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색칠이 되지 않으면 절대 저는 뽑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를 기준으로 장기 저축이라고 명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방금 생필품을 제가 2만원 넣어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총 17만원을 더 채워야 얘는 폭파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를 폭파를 하잖아요. 20만원 다 모여서 폭파를 하면 저는 여기에 있는 현금을 이 지갑 하나를 만들어서 여기 안에다가 넣어둬요. 20만원을 여기 넣어두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지출을 합니다. 네, 통장에 넣으면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통장을 하나 더 만들기에도 좀 그래서 그냥 현금으로 들고 다녀요. 네, 다음은 목적 저축 바인더고요. 지금 25,000원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보면은 항목이 꽤 많은데 한 칸에 50칸이에요. 50칸이라서 제가 이거를 다 넣고 빼면은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여유가, 지금 25,000원이 여유가 있잖아요. 저축할 돈이. 그래서 내가 그냥 어디에 넣고 싶은데 돈을 넣어요. 넣고 나서 내가 만약에 오늘 쇼핑을 할 거다. 그러면 여기 있는 돈을 일부를 꺼내서 쇼핑을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이벤트에다가 10,000원을 넣어줄게요. 저는 이벤트 항목에는 보통 이제 친구들 생일이나 크리스마스라든지 무슨 날 이럴 때 사용할 돈을 여기다가 미리 넣어줘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일반 장기 저축인 거죠. 이벤트에다가 하나 색칠을 해주고, 쓸 때마다 저는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요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 거지만, 이렇게 이벤트 항목에 10,000원 넣어줬고요. 지금 이번 주는 예산이 얼마 없어서 저축을 많이 못 해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이벤트 항목 10K 15,000원 남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K저축입니다. 계획을 어떻게 세우시냐고 했는데, 일단 전 넣는 돈에 대한 계획은 딱히 정해두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네일 할 때가 됐다. 그러면 뷰티에다가 제가 돈이 얼마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방금 아까 40,000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돈을 안 넣어줘도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면 다른 데다가 저축을 해주는 거예요. 언제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항상 저축을 해주는 거고, 내가 그날 하고 싶은 거에 따라서 다르게 저축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항상 무조건 해주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먼지 저축은 항상 해주고요. 12개월 저축도 매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필요로 하는 거, 대출 항목도 무조건 저축을 해줘요. 그러면은 이 세 항목은 무조건 저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요거 3개 우선으로 먼저 저축을 하고 남은 돈을 다른 데다 넣습니다. 남은 돈을 넣는 바인더는 이 바인더예요. K저축 바인더라고 해서 지금 15,000원 남았잖아요. 원래는 제가 1,000원짜리로만 남기는데 10,000원을 아마 원래라면은 다른 데 저축을 했을 거예요. 근데 얘를 빨리 폭발을 해버리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놔둔 거고요. 얘는 다 모았고, 뒷장.
여기다가 15,000원을 넣어줄 건데 이렇게 3개 넣어줄게요. 그럼 15,000원이거든요. 요거를 다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번 주 저축은 끝이 난 거예요. K저축 15,000원. 이렇게 하면 이번 주는 다 된 거고요. 저축했는 금액이 12만 원이라는 돈이 되는 거죠. 아까 요 예산 빼면 12만 원이잖아요.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저축을 다 해줬어요. 그리고 일주일을 살아갈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수요일이 제가 만약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아까 예산을 3만 원을 잡아줬어요. 3만 원을 잡아줬는데 예를 들어서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만 원이 아니라 5만 원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비상금을 써줄 수도 있고요. 비상금 2만 원 있었으니까.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는데 뭐 생일이다. 또는 생일이면 이벤트 항목에서 아까 목적저축에서 돈을 2만 원을 추가로 빼가지고 5만 원을 지출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냥 밥을 먹었다. 그러면은 외식 항목에서 돈을 빼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사람마다 다르고 여러분들 방식을 맞춰서 하는 게 일단은 그걸 찾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네, 우선 저는 이렇게 해줬습니다.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일단은 이렇게 한 달 예산을 짜고 주 예산을 이렇게 짠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구독자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신 게 요거를 물어보신 게 맞나 모르겠어요. 근데 혹시나 이게 아니라 다른 게 궁금하셨다고 하면 네, 제가 그거는 다시 댓글로 남겨드리던지 아니면은 다시 영상을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 찍어달라고 의견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로. 사실 매주 똑같이 예산만 짜고 정산하면 보는 여러분들도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면 영상으로 다뤄줬으면 좋겠는 것들 항상 말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반영해서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6월달 예산 들고 오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 잘 지내세요, 여러분. 안녕.